안녕하세요. 육아동자 여러분, 아유톡입니다. MBTI에서 F와 T로 구분하는 것처럼 좌뇌형, 우뇌형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문과형 아이냐, 이과형 아이냐 이렇게 구별을 했다면 요즘에는 좌뇌형, 우뇌형 아이로 또 구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학, 과학을 잘 하려면 좌뇌형 아이여야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맞아요.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면 우뇌를 자극해줘야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인터넷에 보면 좌뇌형, 우뇌형 테스트라고 해서 많은 테스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근데 그건 진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갑자기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바꿀 수 있어. 이건 바뀔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렇게 착시를 중심 축을 이렇게 바꾸면은 바뀌거든. 이 여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우뇌형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좌뇌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자극은 착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극이어서 사람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둘 다 볼 수 있게 만든 자극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보다 보면 방향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테스트하는 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좌뇌형, 우뇌형이라고 하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대한 썰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왼손잡이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왼손잡이는 태내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죠. 자궁 내에 8에서 12주 사이에 태아 시기부터 척수에 비대칭이 발생이 되고 이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뇌는 좌방구, 우방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좌방구는 우리 몸의 오른쪽과 연결이 돼서 감각을 느끼고 운동하고 조절하고 이런 기능과 관련이 되죠. 그리고 반대로 우방구는 우리의 왼쪽 몸을 담당을 하고요. 왼손잡이는 우방구를 더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방구는 이미지, 감정, 창의성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왼손잡이는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논리라면은 왼손잡이는 창의적이어야 하는 건데 저 왼손잡이인데 이렇게 창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로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 뇌도 좌뇌를 더 많이 사용하면 좌뇌형, 우뇌형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좌뇌가 더 우세한 사람, 우뇌가 더 우세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절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좌뇌형, 우뇌형 구분은 어디에서 시작한 걸까요? 1940년대에 처음으로 간질 환자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뇌량 절제술을 실시했었는데요. 우리 뇌가 좌방구, 우방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반구가 뇌량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간질이 너무 심한 환자들은 한쪽 뇌에서 발작이 시작해서 너무 다 퍼지니까 이 뇌량을 절제해서 발작이 너무 퍼지지 않게 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량과 전교련 절제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좌뇌랑 우뇌의 정보 교환이 안 돼서 되게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게 관찰이 된 거예요. 1950년대에 칼텍의 굉장히 유명한 신경심리학자 로저 스페리가 이 현상을 관찰을 했는데요. 이 수술을 받은 환자한테 왼쪽 시야에만 물건이 보이게 어떤 물건을 준 다음에 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 한번 잡아보세요 하면은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잡을 수는 있는 거죠. 또 양손으로 다른 일도 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오른손으로는 글자를 쓰고 이렇게 절제술을 받은 사람들의 의식이 분리된 것 같은 꼭 두 개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을 보인 거죠. 이런 식으로 좌뇌와 우뇌가 따로 작동하는 분리뇌 현상을 발견한 로저 스페리는 198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고 해요. 이런 현상을 기반으로 좌뇌랑 우뇌가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좌뇌형, 우뇌형 주장이 시작된 거죠. 좌뇌는 주로 언어, 논리적, 분석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고 우뇌는 주로 이미지를 처리하거나 감정적인 것, 그 다음에 창의성, 그리고 비언어적인 정보 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각 영역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각 영역들이 복잡하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서 함께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통이 항상 뇌 전체가 통합적으로 잘 연결돼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초기에 뇌 과학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들이 아직 우리 뇌의 각 영역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뇌의 특정 영역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연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좌반구 앞쪽에 위치한 브로카 영역이 말을 생성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브로카 영역이 손상이 되면 말을 이해는 하는데 말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얼굴 인식 영역이라고 알려진 FFA 영역도 있는데요. 이 영역은 사람의 얼굴을 처리할 때 관여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뿐만 아니라 눈, 코, 입의 형태를 가진 것만 봐도 이 FFA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통합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 좌뇌만 사용하거나 우뇌만 사용하거나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뇌의 한 영역만 사용하는 것도 어렵고요. 일상에서는 사람 얼굴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놀이터에 가서 상호작용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에는 더 많은 뇌의 영역들이 관여를 하는 거죠. 2013년에 실제로 7세에서 29세의 1000명이 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좌뇌가 더 우세한 타입과 우뇌가 더 우세한 타입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결과를 보면 우뇌랑 좌뇌가 이제 기능 자체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개인의 좌뇌형, 우뇌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좌뇌형 타입이라고 하면 좌뇌의 뇌 영역들 간의 연결성이 우뇌에 비해서 더 우세해야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거죠. 좌뇌형 아이라고 하면 항상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우뇌형 아이라고 하면 항상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감정적이고 이럴 것 같은데 그건 뇌의 기능적인 특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인 문제를 더 잘 해결한다거나 시각적인 이미지를 더 잘 처리한다거나 이런 능력은 뇌의 특성이랑 관련이 없다는 건가?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영역이 뛰어날 수는 있어요. 어떤 아이는 수학을 특별히 잘한다든지 예술 감각이 더 뛰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고난 거랑 관계없이 경험과 훈련을 많이 해서 특정 영역이 더 발달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타고난 좌뇌가 더 우세해서 우뇌가 더 우세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것들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하나를 푸는 상황도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우선 언어로 된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도형 문제다 하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랑 정보도 처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배웠던 정보도 다시 기억해서 적용하고, 이런 고차원적인 인지 처리 과정이 다 필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좌뇌형, 우뇌형 구분이 계속 퍼지는 이유는 마케팅의 영향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뇌랑 연결을 하면 뭔가 더 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이가 어렸을 때 뭔가 더 빨리, 더 일찍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자극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좌뇌형, 우뇌형을 너무 강조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상품을 만나신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영역에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인지, 신체, 언어, 사회성, 정서 이 발달 영역들을 골고루 발달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육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